주옥 같은 회사 생활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신뢰입니다. 신뢰. 신뢰 중요합니다. 예, 그 신자가 믿을 신자. 그렇죠. 그거밖에 몰라요. 이게 매울 신자는 아니에요. 한자에 약합니다, 저. 예, 우리 서로는 믿는 거, 예, 믿을 신자. 저희 그랬잖아요. 믿어주세요. 뭐 낭래할 때 그랬잖아 아닐 거고요. 예. 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, 네,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. 아, 그럼요. 회사에서 신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아, 신뢰 너무 중요하죠. 신뢰는 뭐 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. 예. 신뢰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요것도 신용하고도 예, 그럼요. 이거 예. 중요해요.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돈 못 빌려주잖아요. 아, 함부로 못 빌려주죠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데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일단 돈을 줘서 약간의 신뢰는 있는 건가요? 그 회사에서? 야, 이 돈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생기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. 아, 그럼요. 야,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네.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받건 연봉이 인상되건 그거하고는 네.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? 근데 그거만큼 그렇죠. 그렇게 상관이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 정서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정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만큼 내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다. 조직 나에 대해서 이만큼 신뢰를 하는구나. 뭐 이 정도의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, 중요한 존재다라는 예. 생각 그런 것들이죠. 혹시 내가 신뢰할 수 없다 혹은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? 뭐 그럴 때는 많죠. 아 그래요? 큰일 났네. 뭐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. 아, 예, 근데 예.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직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런 거겠죠.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혹은 조직의 뭐 리더나 뭐 상사로부터 이제 믿고 맡긴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행위나 그런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스스로 들게 되는 거죠. 참 저도 어떤 분에게 네. 참 내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낀 적이 있어요. 어떨 때 그런?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문을 들었나 봐요. 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대요. 그런데 약간 이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. 그 안 좋은 버릇이죠.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. 기분 그 나쁘죠. 순간에 그냥 사실 저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확 들게 만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까? 왜 이렇게 야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이런 얘기를 들었다. 어떻게 된 거냐.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을 했어요.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죠. 너무 왜냐면 충격적이었어요. 나에 대한 뒷조사를 뭐 어. 왜 했냐,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럼 부정적 피드백이 나왔는데 그 부정적 피드백을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신뢰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나쁜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도 나쁜 얘기를 할 사람이다. 근데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있어요. 이게 말과 어떤 행동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제 이제 사례인데,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.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돼요. 근데 제 포텐셜은 로우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정적 평가를 전반적으로 네. 주게 되는 네.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. 정말 열심히 했어 하는데 퍼포먼스는 그럼 아까 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네. 참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? 저도 그런 경우가 글쎄
없다고는 말 못하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정확한 뭐 정황이나 팩트를 뭐 찾아내진 못했지만 캐치하진 못했지만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. 앞에서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약간 들리는 말로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.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오버랩 되면서 저 사람 좀 신뢰할 수 없겠다, 못 믿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죠. 괜히 한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불이익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나 뭔가 나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저는 연결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정적 정서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람만 보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긴장도라든지 두려움이 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럼 조직 성과나 협업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. 그러면 조직의 혁신, 창의성은 더더욱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네,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게 다시 그래서 한번 신뢰가 느껴지고 중요해요. 있고요. 예, 참 매울 신자를 경험하고 있어서 참 재밌네요.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예. 이런 믿음, 신뢰 같은 것은 그렇죠.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?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신뢰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조직 내에서의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저랑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좋은 선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전에 어떤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무조건적인 지지 혹은 격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손에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너의 잘못은 없다 그런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어떻게든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참 저도 다양한 리더분들을 경험하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어떤 분이신가요? 참 이런 대화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참 저를 진짜 믿어준다,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정말 좀 속에 있는 말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분이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정말 할 말 안 할 말 정말 뭔가 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장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이런 편안한 관계 속에서 뭔가 조직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회사와의 관계보다는 사실 리더와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 회사가 좋다 쪽으로 발전하는 걸로 저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떤 애착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이나 상황, 장소, 인물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업무, 직무 몰입도가 조직의 몰입도로 이어지고 그게 긍정적 성과로 창출이 된다. 제 논문인데요? 읽어보진 이거 않았는데 네 부끄러운 논문입니다. 네. 네, 제 논문 사실 리더십이 발휘됐을 때 이런 직무 몰입이 높아지고 조직 몰입이 연결되면서 혁신 행동이 많이 이렇게 창출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. 중요하죠. 근데 진짜 이 조직을 바라보는 창이 하나의 우리의 직속 상사, 이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의 어떤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만큼 어떤 직책자 리더가 이제 타인이나 혹은 팀원들 더더욱 중요하죠. 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바, 행동하는 바가 어떤 부정적 임팩트를 주게 된다. 마치 이제 전 시간 얘기한 파브의 개처럼 어떤 직무나 행동과 자신의 말에 대한 그 그룹 내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정 정서는 뭐 두려움이나 긴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
그래서 어쩌면 더 직책자 뭔가 이렇게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군대에 나온 사람이에요. 저희 그 현역 출신입니다. 예. 네, 저희 피하지 않았어요. 현역이에요. 네. 저희 당당하게 현역. 예, 그 이렇게 직책자라고 하죠. 뭐 임원이든 팀장이든 그렇죠. 이런 리더십 포지션에 있으신 분들이 네. 참 부담이 클 것 같기는 해요. 이런 하나하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. 예, 그런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조심을 안 하지? 그게 네. 이게 좀 관점이 많이 네.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좀 통상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직책자들은 위만 본다는 거죠. 위 그러니까 뭐 직책으로 따지면 팀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. 위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팀원들로부터 뭔가 결과 중심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정서적 교감이나 뭐 긍정적인 분위기의 연출이나 뭐 만들어진 형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될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위와 함께 특정 일부 직원들만 바라보는 리더분들이 편애하는 있죠. 상황이 생기는 거죠. 네. 예. 그래서 참 이 영향 본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네. 리플렉션을 한다고 하죠.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스스로를 건설적으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네. 좀 성찰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코칭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네. 된다는 거죠.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사람 중에서 네.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 같아요. 어떤 난 사람입니다. 잘해. 아, 나 정도면 괜찮아. 그렇죠. 그런 사람 많아요. 뭐가 문제야? 너가 문제지 난 문제가 아니야. 다른 사람들만 가리키는 거죠. 그렇죠. 저 사람들 문제 있어. 저 사람들 성숙도가 떨어져. 그렇죠.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분들도 은근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리더급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이런 꾸준한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들이나 네. 당연히 뭐 이렇게 계속 밑으로만 파고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정말 또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더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꾸준한 그런 성장이 네.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1대1 코칭이라든지 뭐 모르겠어요. 이런 집단적 코칭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뭐 그 반면에 집단적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그냥 부정적이거나 거리감을 느끼면서 바라보지 말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뭐 접하는 기회를 조직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참 이런 것도 봤어요. 360도 피드백을 하는데 보통 그렇죠. 360도 피드백하면 본인이 지정을 하잖아요. 음. 본인이 편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특정인들을 지정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.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역시 난 괜찮아. 역시 난 잘하고 있어. 이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네. 평균점보다 너무 좋은 결과들만 일관적으로 나올 때 일반화에 우리가 나타. 자기중심적인 일반화. 저는 극단치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있죠. 우리 부서는 뭐 어떤 서베이 조직문화 진단 같은 거 하면 거의 만점이야 항상. 요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. 그거 조직 진단할 때 네.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형식적이다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사실. 맞아요. 그리고 너무 높은 집단은 정말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네. 이거 낮게 나오면 우리를 귀찮게 할 거니까 또 그럼요. 그걸 위해서 뭔가 일을 위한 일을 만들 것 같으니까 라는 그런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일을 위한 일과 잘 되기 위한 어떤 일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신뢰하고 연결됐다고 느꼈어요. 왜냐면 정말 우리 리더가 건설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찰을 하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냥 일을 위한 일을 시키거나
그냥 우리가 뭔가 피곤해진다는 어떤 결과적인 결과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일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어떤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네. 그냥 보기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내는, 결과적으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 물론 포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알맹이가 없다는 것, 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일전에 이제 과자 속에 질소만 가득 든 과자가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먹을 게 없어. 네. 포장지, 이빨 안에 포장지는 먹을 게 없어.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1,000원을 냈으면 그 중에 700원은 질소값인가? 이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. 넣기는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지와 공감이 그리고 인정이 절대적으로 리더로부터 팀원들에게 혹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. 그것도 진정성 있는 맞습니다. 그런 게 생각합니다. 어떤 뭐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자리들, 뭐 서베이들이 너무 높다. 이건 공산주의다라고 느껴진다. 그렇죠. 라고 생각된다면 예.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정말 신뢰 관계가 잘 구축되고 정말 네.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신뢰, 리더와 개인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게 구축되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에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런 환경들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주옥 같은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중요하죠. 듭니다. 주옥 같은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.